지금 경제 자체가 비상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상상황을, 꼬인 비상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패키지로 발표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그동안의 그 중과 규제 최대한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풀어주고 양도소득세 중과 풀어주고, 뭐 이건 장기적으로는 뭐 어차피 없어질 제도고, 조정지구에서의 LTV를 좀 풀어주고, 대출이 전혀 안 됐었는데 이제 대출금지도 풀어주고, 다주택자도 조정지구에서 LTV 한 30% 정도에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임대사업자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미분양난 아파트를 누가 사겠어요? 무주택자가 안 사면 다주택자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임대사업자들이 사라, 지원을 해줄 테니까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사라. 자,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장기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 만약에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면 건설사들이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잖아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보면 8%,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4%, 6%로 완화하고, 그리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 후에 근본적으로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뭐 장기적으로는 중과세라는 건 없어지겠죠. 이것도 좌파 정부에서 만든 3중 규제라고 생각해서 보수 정권에서 이걸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 취득세 8%, 12% 하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1억 2천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집을 팔았어. 그러면 뭐 한 2억이 남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 1억 2천 취득세 들어갔으니까 뭐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8천만 원 남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또 세금 내야지. 그동안 들어갔던 이자 내야지. 그럼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그 취득세가 아니야. 자, 그나마 이제 4% 또는 6%로 바꿨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많아요. 이번 정책을 사실상 집값 부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고 보유에 따른 부담은 낮추고, 이제 공정시가,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집값을 부양하겠다라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뒤에서 제가 보겠지만은 그럴 염려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취등록세 완화는 그냥 차갑게 식어가는 시장의 어떤 조그만 온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취득세 중과도 보시면은 4주택 이상은 6%를 내야 돼. 6%. 조정지역에서도 6%, 비조정지역에서 6%. 다주택자들은 뭐 4채 이상이잖아요. 지방에 뭐 7, 8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6%를 내야 돼. 12% 내다 6% 낸다. 6%도 많다라는 거야, 사실은. 자, 3주택자도 12%에서 6%. 이것도 많은 거예요. 이 6% 해도 조정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뭐 아까도 말했듯이 10억이면 거의 6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로. 이거 어떻게 사요? 못 사요. 이거 가지고. 비조정지역이 별 의미가 없고, 이것도 4%잖아요. 이것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1% 낼 거예요. 4%, 4배를 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것도 많은 거야. 사실은 이것도 한 번 더 규제 완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1%, 3%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제 단계별로 완화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안 먹히면 한 번에 풀어주면 또 투기성 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염려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문제인데, 분양권과 이제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양도할 때는 과거에 이제 1년 미만이면 70%, 그러니까 팔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를 45%로 낮췄어요. 이제 예전처럼 낮춘 거예요. 그리고 2년 미만은 그냥 기본 세율로 가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시장을 정상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오겠어요? 이제
규제도 다 완화해 줄 거 아니에요. 이제 내년 초에 그동안 규제를 묶었던 하남, 뭐 광명, 그다음에 강북, 성남 이런 지역도 다 해제해 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하남, 광명, 뭐 성남 여기는 지금 뭐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묶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뭐 강북도 마찬가지고. 봐서 내년 초에는 강남을 빼고는 다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시장이 악화되면 강남도 이제 풀어주겠죠. 왜냐면 강남은 못 풀어주는 게 집값이 안 빠졌거든, 아직. 그래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강남은 안 풀어주고 그 밖의 지역은 다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조정지구를 해제해줘. 그 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낮춰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서울이나 그런 그 핵심 지역, 핵심 그 수도권 지역에서 그동안 입주권들, 분양권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중과세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런 단기 양도세율 없어졌죠. 그럼 시장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금리 부담 때문에, 그리고 전세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폭락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요번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맞을 거야, 아마. 집값이 더 폭락한다라는 거야. 가장 그 유통시장에서의 물량 중에 가장 뭐랄까요, 많은 물량 중에 하나가 이 분양권 입주권이거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졌어요. 근데 그 분양권 입주권을 지금 그걸 사신 분들이 또 많이 샀잖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샀잖아. 그리고 또 입주를 할 수가 없잖아.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게 반값이 돼서 쏟아져 나온다니까. 반값이 돼서. 자,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더욱 폭락시킬 거라는 얘기야. 정부는 경착륙을 원했지만은 의외로 이게 시장 어떤 경제로 어떤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통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면서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가격이 더 폭락할 거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썼잖아요. 분양권들 폭락한다. 자, 지금 서울의 분양권들은 안 풀렸거든요. 그리고 뭐 광명, 그다음에 하남, 뭐 성남, 뭐 그런 지역들 분양권들 아직 안 풀렸거든요. 근데 그런 분양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구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 그런 지역도. 구축들이 고점 대비 30% 떨어졌잖아. 그럼 분양권은 더 떨어진다니까. 왜냐하면 분양권이라는 게 돈이 없이 산 사람들이 많거든.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자,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지금 지방광역시에서 보고 있잖아. 이미 풀어준 대구에서 보고 있잖아. 그죠? 대구에서 상황을 보라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마피까지 갔잖아. 그죠?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지구 해제되고 분양권 물량 풀어지면, 쏟아지면 기존 분양권들 폭락한다. 기존 분양권이 폭락하면 구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떨어지죠. 신축이 더 난 거니까. 자, 이렇게 퍼펙트 스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